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랭귀지 모델링 Materializes a World Model of Protein Biology라는 2026년 6월에 바이오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을 가지고 저널클럽 발표를 하게 된 석박사 통합과정생 김송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ESM1에서 3를 발표했던 에볼루셔너리 스케일이 최근에 바이오허브라는 조직으로 합쳐지면서 바이오허브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간략한 인트로덕션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익숙하다시피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LLM들은 책이나 뉴스나 연구 논문 같은 다양하고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자연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AI 모델입니다. 그리고 프로틴 랭귀지 모델의 경우는 텍스트 데이터 대신 방대한 양의 프로틴 서열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입니다. 프로틴 랭귀지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ESM인데요. 이 ESM의 경우 PDB나 유니프롯 그리고 알파폴드 DB 같은 방대한 양의 프로틴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을 해서 단백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ESM 폴드 같은 경우는 ESM2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그런 모듈을 가지고 있고, 또 ESM3의 경우는 단백질의 서열과 구조와 기능을 동시에 학습을 해서 대표적인 예시로 액티브 사이트 같은 단백질의 특정한 부위만을 인풋으로 넣어줬을 때 그럴듯한 단백질 전체를 생성해주는 그 생성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자들의 최종 목표는 프로틴 바이올로지에 대한 거대한 월드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자들은 본 논문에서 기존의 ESM2, 3, 그리고 ESM4 등을 확장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새롭게 개발한 모델은 ESM-C 모델로 기존에 잘 알려진 챗GPT나 생성형 AI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 ESM-C 모델의 인풋으로는 단백질 서열 전체를 인풋으로 사용을 하고 이 각각의 레지듀가 하나의 벡터처럼 처리가 되어서 모델 내부에서 연산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된 인풋은 모델의 각 레이어를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계산이 진행이 되고, 특별히 여기 보이는 각 레이어에서 MLP라고 하는 모듈을 통해서 각각의 아미노애시드 레벨에서의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통해서 각 레지듀 간의 상호 간의 정보가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지듀와 프로틴 전체 수준에서 이 단백질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레이어의 깊이를 각각 16개, 24개, 80개로 설정을 해서 서로 다른 크기의 3가지의 파라미터를 가진 ESM-C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저자들은 개발한 ESM-C 모델의 성능과 모델의 파라미터가 증가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Y축에 보이는 Emergent Structure라고 하는 값은 단백질 서열을 X와 Y축으로 나타내서 매트릭스를 표현한 뒤에 각 아미노애시드 레지듀 간이 얼마나 상호작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컨택트 맵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높을수록 단백질의 서열을 통해서 학습된 이 ESM-C 모델이 단백질의 3차 구조와 관련된 그리고 단백질 서열에 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잘 학습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각 ESM-C 모델들이 학습에 사용된 계산량이 증가할수록 컨택트 맵의 예측 정확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6빌리언 수준으로 가장 높은 파라미터로 가장 많은 파라미터로 학습된 ESM-C 6B 모델이 정확도가 가장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ESM-C 6B 모델의 경우
기존의 ESM2와 비교했을 때 학습이 증가할수록 요 학습의 정확도가 이 컨택트 맵 예측의 정확도가 선형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특별히 요 선형적인 변화를 기존의 ESM2 모델과 달리 학습 데이터가 증가했기도 하고 또 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가 단순히 유니프로트 같은 정제된 단백질 정보가 아니라 추가로 다양한 메타지놈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증가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SM-C6B 모델의 학습 결과에 대해서 재밌는 점이 패널 D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패널 D는 ESM-C6B 모델의 각 레이어에서 어떠한 정보를 모델이 학습을 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보라색 그래프가 EC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모델의 성능인데 보시면 모델의 중간 정도의 층 그리고 특별히 50에서 60 레이어 정도에서 이 모델이 단백질의 펑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학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쯤에서 단백질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 D에서 보여주는 사실은 이 ESM-C 모델이 단백질 서열을 통해서 학습이 된 모델이지만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정보도 학습이 되어 있고 그 학습된 정보가 모델의 다른 레이어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자들은 앞서 소개드린 ESM-C 모델을 활용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ESM Fold2를 발표를 했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M Fold2의 경우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ESM-C의 아키텍처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단백질 서열을 그냥 인풋으로 넣어주면 되고 이 넣어준 인풋은 ESM-C6B 모델의 각 레이어를 거치면서 특정한 값들로 변하게 됩니다. 이 특정한 값들은 하나의 벡터 값으로 변형이 된 뒤에 모델 내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에 관여하는 모듈인 폴딩 레이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폴딩 레이어를 통해서 단백질의 백본 수준에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ESM Fold2의 경우는 요 백본 예측 스텝을 스테이블 리커런트 업데이트라고 하는 반복 과정을 통해서 안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M 폴드를 사용할 때 이 스테이블 리커런트 업데이트의 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 저자들은 최소 3회에서 5회 정도를 진행하면은 단백질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티젠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20회까지도 늘리면은 계산량 자체는 증가할지 몰라도 계산 정확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측된 단백질 구조는 디퓨전 트랜스포머를 거치면서 아토믹 레졸루션 수준으로 정확하게 구조가 예측이 되게 됩니다. 저자들은 개발한 ESM Fold2의 성능을 프로틴 인터랙션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덕큐 지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ESM Fold2 Fast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 기존의 알파폴드 계열의 모델들이 사용했던 MSA 정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단백질 서열 정보로만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한 모델이고 ESM Fold2의 경우는 MSA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티바디 안티젠 예측의 정확도를 살펴보면 MSA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ESM Fold2 Fast도 50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 이는 기존의 MSA를 사용하는 알파폴드 3나 여러가지 오픈소스 모델들에 비해서 더 높은 정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SA를 사용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자들은 ESM Fold2가 안티젠 안티바디에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한 구조 예측 모듈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틴 인터랙션의 경우에도 MSA를 사용하지 않는 ESM Fast 모델들이
꽤나 좋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 비록 MSA를 사용한 알파폴드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MSA를 사용한 ESM 폴드 모델이 기존의 알파폴드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개발한 ESM 폴드 2의 경우에는 기존의 알파폴드보다 속도의 측면에서 훨씬 빠른데, 그 속도를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알파폴드 3에서 21초가 걸리는 일을 ESM 폴드를 이용하면 16초 만에 가능하고, MSA를 사용하지 않는 ESM 폴드 패스트를 이용하면 10초 만에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ESM 폴드 패스트의 경우는 안티젠 안티바디 예측에 더 강하기 때문에 안티젠 안티바디 스크리닝에 ESM 폴드 패스트를 특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자들은 개발한 ESM-C 모델과 ESM 폴드 2 모델이 단백질 디자인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ESM-C와 ESM 폴드 2를 이용한 단백질 디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5개의 타겟 단백질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타겟 단백질에 대해서 ESM-C 모델을 통해서 1000개에서 12만 개 정도의 후보 서열들을 생성을 했고, 인실리코 필터링을 통해 ESM 폴드 2를 이용한 인실리코 필터링을 통해서 각 타겟 단백질에 대해서 84개의 후보 바인더 서열들을 선택하였습니다. 패널 A에서는 초록색의 미니 바인더의 경우와 파란색의 싱글 체인 FB에 대해서 선택된 84개의 후보 서열들이 실험적으로 테스트했을 때 얼마나 활성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실험적인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특별히 EFGR에 대한 바인더를 디자인을 했을 때 그 바인딩 모드들이 서로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M-C가 생성하는 요 프로틴 후보들이 뭔가 하나의 학습된 형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열들을 샘플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구조의 측면에서도 PDB에 알려진 가장 비슷한 서열과 3에서 4 이상의 RMSD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구조적으로도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패널 D에서는 각각의 디자인 타겟에 대해서 모델이 생성한 가장 좋은 형태의 단백질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 E에서는 이렇게 예측한 단백질의 구조가 크라이오 EM으로 확인한 실제 구조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패널 F에서는 이 모델을 통해서 디자인한 싱글 체인 FV를 동일한 에피톱을 타겟팅하는 여러가지 항체들과 함께 투여했을 때 경쟁적으로 활성이 억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한 싱글 체인 FV들이 정확한 에피토프를 타겟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ESM-C 모델의 각 레이어들을 둘러보면서 이 모델이 프로틴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학습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ESM-C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기존의 ESM-C6B가 가지고 있었던 50에서 60 레이어에 보존되어 있는 단백질 기능에 대한 정보들을 활용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는 2550개 길이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들은 이 벡터를 스파르스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스파르스 오토인코더는 기존의 인풋으로 넣어주는 X값을 레이어를 거쳐서 다시 X값으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모델인데, 이 저자들이 이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은 이 2550개의 길이의 벡터를 이 스파스 레이어라는 좀 더 긴 16,000개 정도의 길이의 벡터로 매핑을 한 후에 여기 이 짧은 2550개의 피처에 보존되어 있는 정보들을 좀 더 분산시켜서 확실히 구분해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550개를 16,000개의 길이의 벡터로 매핑을 한 정보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스파스 오토 인코더에서 스파스 레이어의 길이인 16,000개의 피처를 우리가 각각 알 수 있는데 그 피처를 각각 F1부터 F16,000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각 피처에 단백질에 대한 어떤 정보가 보존되어 있느냐를 저자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 확인하는 과정은 직접 사람이 하지 않고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둘러봤을 때 이러한 특정한 피처에서 단백질 레지듀 수준의 정보가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세컨더리 스트럭처의 정보가 보존되어 있고, 터셔리 모티프, 도메인 수준, 그리고 디스오더드 리전, 그리고 바이오케미컬 인바이어먼트, 여러 가지 펑셔널 사이트 등의 각각의 하이어라키컬한 구조들이 이 피처 내부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서열을 통해서 학습된 모델이 이 단백질의 여러 가지 하이어라키컬한 수준의 정보들을 학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점은 저자들이 앞서 보인 그 피처들을 통해서 카이네이즈 구조를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카이네이즈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도메인들은 특정한 11개의 피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히 각 카이네이즈에 스페시픽하게 존재하는 도메인들은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피처가 아니라 또 새로운 피처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각각의 프로틴을 어떤 모델이 학습한 모듈 단위에서 혹은 좀 더 축소화된 바이올로지컬한 개념 단위에서 단백질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단백질 서열만을 학습을 해서 ESM-C 모델을 완성을 했고, ESM-C 모델을 활용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ESM-Fold2를 활용을 했으며, ESM-C와 ESM-Fold2를 같이 활용을 해서 단백질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들이 보였던 점은 ESM-C 모델이 단백질의 서열만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지만 그 프로틴 바이올로지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하이어라키컬한 정보들을 모델이 전체적으로 학습을 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